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신과 나눈 이야기 3권,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죠? 맞아요. 신의 심판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인류 진화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지혜를 앞질렀을 때 그 위험성,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고 부르는 이들과 우리 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관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어쩌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쉽게 풀어내면서 그 속에 담긴 핵심 통찰을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이제 신의 심판과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인간이 신의 심판을 바라면서도 또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순적인 마음이 있다고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그렇죠. 이 자료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건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정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막 판단하고 벌 주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 심판자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복수는 나의 것, 내가 갚으리라 이런 개념 있잖아요. 신이 직접 복수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신이 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자기 분노나 복수심을 정당화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관이 아니라는 거네요. 자료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는 의로운 사람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내린다. 맞아요.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자연 법칙처럼 신의 사랑이나 본질도 그렇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런 신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뭘까요? 처벌이 없다면 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정의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뒤집는데요. 정의를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는 반응이나 처벌 이런 걸로 보지 않고요. 그 행동 자체에 원래 있는 거라고 강조해요. 행동 자체에 있다. 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불의가 생긴 다음에야 막 부랴부랴 정의를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롭게 행동하는데 실패했다는 거.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아, 행동 자체가 정의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또 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다. 이런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랑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집단의 행동이나 생각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산다면 그건 우리가 다 같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밖에서 누가 심판해 주길 기다릴 게 아니라 매 순간 정의로운 행동이 뭔지를 스스로 묻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삶에서 어떤 행동이 진짜 정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만드는 거죠. 심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행동의 책임으로 딱 초점을 옮기는 거군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인류 진화의 현주소에 대한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류가 진화라는 거대한 미식축구 경기장의 12야드 라인에 있다. 이 표현이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비유요. 인류의 현재 상태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기장이 총 100야드라고 치면 우리는 이제 겨우 출발선 넘어서 12야드 지점까지 온 거다. 이런 의미죠. 12야드요? 네. 특히 이제 최근 한 세기 동안 과학기술 발전하고 그러면서 6야드에서 12야드까지는 비교적 빨리 왔지만 저기 목표 지점인 엔드존, 그러니까 완전한 의식 진화나 잠재력 실현까지는 아직도 88야드나 남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12야드라. 진보가 있긴 했지만 갈 길이 정말 멀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약간 경고 같은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자료는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막 기술적으로는 정점에 도달했다가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공을 놓치는 상황, 그러니까 자멸하거나 확 퇴보하는 위기에 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마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 하나로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뤘다가 지혜가 부족해서 파멸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는 거죠. 과거에도 공을 놓쳤을 수 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12야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태로운 지점이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지 아니면 다시 뒤로 물러나게 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다음 주제인 기술과 지혜의 불균형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좀 섬뜩해지는 지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우리 기술 발전 속도가 그 기술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뭐 영적 성숙이나 우주적인 이해 같은 거요. 그런 성장 속도를 너무 급격하게 앞질러 버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가 기술 발전의 그냥 결과물이 되어버릴 때예요. 즉, 기술이 사회의 방향이나 가치를 막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기술이 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기술이라는 건 인간 사회의 필요나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가 통제하면서 발전하는 사회적 산물이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뭐랄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청 강력한 무기는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하는지 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만 해도 사실 엄청난 기술 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삶이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과연 충분히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죠.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위협들을 쭉 나열합니다. 첫째는 역시 핵무기를 통한 전지구적인 파멸 가능성이죠. 우리는 행성 전체를 여러 번 파괴할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막 파괴하는 것도 결국 지혜 없는 기술 사용의 결과라고 보고요. 셋째는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통제하기 힘들 수도 있는 위험인데요. 바로 무분별한 유전공학이나 인공적인 슈퍼바이러스 창조 가능성을 언급해요. 유전공학이요? 네. 생명의 근본 설계도를 막 바꾸거나 치명적인 병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졌는데 그 윤리적, 실존적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경고죠. 이 모든 걸 싸잡아서 아이들에게 성냥을 쥐어준 꼴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 위태로운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그냥 기술 발전을 멈추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제시되는 해결책이 상당히 근본적이고 좀 급진적이에요. 첫째는 그 위험한 성냥을 당장 버려라. 즉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전면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무장해제요? 네. 그리고 둘째는 기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기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 전체와 조화롭게 같이 살기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뭐 정책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 의식 자체에 아주 깊은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생명과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 철학, 즉 생명과 우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술과 균형을 이룰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기술과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자료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술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야기가 이런 경고나 위기 진단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죠. 다행히 이 글은 진화혁명이라는 희망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유전적,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자각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뭐랄까 좀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우리 진화를 자각하고 참여한다고요? 네, 과거에는 진화가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 믿음 같은 것들이 현실을 창조하면서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게 우리의 경험, 현실,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진화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 생각의 창조력, 모든 존재와의 깊은 상호 연결성, 그리고 자신의 본질이 단순한 육체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바보라막스 허버드 같은 사상가들의 작업도 언급하면서 바로 이런 집단적인 자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진화의 참여자로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진화의 관람객이었다면 이제는 경기장에 직접 뛰어든 선수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거죠.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줄여서 고진재라고 부르는 이들을 꽤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들인가요? 네, 고진재.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첫 번째 지도 원리는 바로 하나임, 즉 합일의식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모두가 신성의 일부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임. 네, 그들은 자신을 이 육체라는 개별적인 형태와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존재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의도적으로 그 생명을 해치거나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게 곧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랑 같다는 걸 아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정말로 몸으로 체득한 상태군요. 자료에서는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서 오비완 케노비가 다스베이더한테 치는 그 순간처럼 만약 물리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폭력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적 형태를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 비육신적인 존재 상태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급진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책 1권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당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고진재의 비폭력적인 반응이랑 그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을 수 있는데요. 이 자료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화의 수준 또는 의식의 단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 수준의 문제다. 네, 1권에서 나왔던 자기방어에 대한 조언이나 설명은 여전히 자신을 주로 이 개별적인 육체적 자아와 강하게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합일의식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들의 현재 의식 수준과 경험의 맥락 안에서 주어진 가장 유용하고 사랑에 기반한 답변이었던 셈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진재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기인식과 우주이해 속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러니까 육체를 넘어서는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히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의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한테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공격의 개념이 다르다. 네. 누가 자기 육신을 해치려 할 때 그게 자기 본질적인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육신이라는 형태를 잃는다 해도 그들은 모든 걸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근원적인 힘을 알고 있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자기랑 같은 하나의 일부이고 단지 두려움이나 오해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육신마저도 내어주는 행위가 마치 우리가 고통받는 친구에게 진통제를 건네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순교자 심리랑은 전혀 다른 완전한 암과 자유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마치 어린아이한테는 뜨거운 난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불을 다루는 법을 완전히 익힌 어른에게는 또 다른 조언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진화의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리나 이해의 깊이가 다른 거죠. 네, 1권의 조언은 현재 우리 대부분의 상태를 위한 좀 현실적인 지침이고 고진재의 이야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어떤 등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좀 도발적인 문화적 성찰로 이어지는데요. 이 글이 고진재들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하나임과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존중. 이것을 현대 서구 문명이 소위 원시적이라고 낙인 찍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나 삶의 방식과 날카롭게 대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독한 아이러니를 정면으로 꼬집습니다.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고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과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상호 연결성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문화들.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한 고진제의 원칙과 아주 유사한 가치관을 가졌던 문화들이죠. 이런 문화들을 서구 문명이 미개하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파괴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자료는 심지어 그들의 방식을 거의 풍자적으로 묘사하면서 예를 들어 원주민들이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취할 때 그 영혼에게 감사를 표하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의례를 치렀던 것을 언급해요. 이런 행동은 소위 진보되고 합리적인 현대적 관점에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미신적인 걸로 치부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오히려 이런 태도야말로 생명의 본질과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보라는 이름 아래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런 근원적인 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온 현대 산업사회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발전된 문명이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발전만이 진보의 척도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지혜와 조화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원시적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딸 햇빛 탐구한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신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인류 진화의 현재 위치, 또 우리의 지혜를 시험하는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하나임의 원리에 뿌리를 둔 고도로 진화된 의식의 모습과 그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된 하나라는 이해로 나아가고 외부 사건에 그냥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주체적인 행동가로 변화하며 기술적인 능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대신에 그 기술을 사용할 깊은 지혜와 생명 전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그런 균형 잡힌 존재요 성장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신 혹은 우주적 지혜가 단 하나의 경전이나 종교가 아닌 수많은 통로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기를 장려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근본 원리가 하나임이라면 바로 오늘 당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임의 원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신성하다는 이해를 아주 작게라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어쩌면 위태롭게 느껴지는 저 12야드 라인을 넘어 인류 전체가 새로운 진화의 궤도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